최고의 제품은 더 이상 달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제품이 최고의 제품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모든 작물을 낮게 비행해서 좋은 건 아니야. 작물에 따라서 낮게 비행을 해서 좋은 게 있고, 낮게 비행했을 때 오히려 바람에 의한 해가 심한 게 있어. 근데 대부분의 방제를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거는 뭐지? 수도자. 수도자, 그렇지, 벼지.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밭작물처럼 이렇게 고량이나 이량에 나누어져 있지 않고 작물들 간에 폭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약을 어떻게 하면 아래까지 쑤셔 넣어줄까가 되게 중요한데, 작물에 대해서 이제 병충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야 그냥 어차피 약을 우리가 위에다 뿌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도 이제 농사를 치니까 보통 대부분의 충은 다 어디에 매달려 있어? 미끼도. 그치. 입에 매달린 게 집에 매달려 있잖아, 그치? 근데 물론 약이 어떤 거는 작물 흡수를 해서 그 즙을 빨아먹고 뒤지는 약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충에 맞아야 뒤지는 약들도 많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많은 면적의 약을 뿌려서 효과를 높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작물보다 이 수도작이 굉장히 되게 중요해. 그래서 충분히 벼를 바람으로 벌려가지고 농약을 쑤셔 박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물론 다른 작물들이 다 그렇진 않아. 다 그렇진 않은데 수도작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방지를 해야 되고, 이게 적정 고도량이 다 있지. 적정 고도량이 다 있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m 기차 같은 경우에는 스키드를 거의 대고 뿌리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살포폭이 굉장히 안 나오지. 보통 한 2m, 3m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T30 같은 경우에 뿌려도, 내가 봐도 T30 같은 경우에 고도가 한 2.5m? 이 정도면 딱 적정할 것 같더라고. 지금 우리 T20 뿌리는 친구들이 한 1m 정도 날리거든? 근데 폭은 확실히 좁아. 약은 확실히 그게 잘 돼. 효과도 훨씬 좋고, 실제로 병이 왔던 것도 치료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지하는 게 맞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작물에 맞는 고도가 있는 거고, 수도작은 낮게 뿌리면 낮게 뿌릴수록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자기 비행 실력이나 아니면 뭐 기체의 이제 세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낮게 다니면 좋지, 이제. 이제 수학기가 다가오면, 예를 들어서 8월달, 9월달만 돼도 얘가 우거져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치? 네.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8월달에 있는 콩밭이 더 촘촘하냐, 벼가 더 촘촘하냐 하면 오히려 콩밭이 더 촘촘해. 그렇잖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가, 이파리 크게 모양이 다르지. 수작과 콩의 이파리가 모양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이 왔을 때 증상도 다르고, 충에 매달려 있는 구간도 벼랑은 좀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콩은 이렇게 완전 아래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어 좀. 그리고 잎이 팔락팔락 하잖아. 그래서 일정량의 이제 한 2, 3m 정도 고도만 줘도 속도가 뭐 수도에서 빨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3m? 3m 이하로 이제 우리가 비행을 하잖아. 초속 3m 이하로. 그 비행을 하면 충분히 하양풍에서 이파리가 흔들리거든. 그러면서 이 밑에 양이 다 묻어. 그러니까 얘는 뭐 수도처럼 뭐 그대로 완전히 내릴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대로 내리면 이게 꺾이거나 아니면 뜯기거나 하면서 이게 양분도 훨씬 더 안 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에 의한 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작물을 내려서 방지하는 건 맞지 않다. 콩 같은 경우에도 이랑이 고랑이 처음에는 있지만 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이 약재를 우리가 작물에 뿌리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똑같은 약을 똑같이 시기에 뿌리면 약재가 분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분사를 시작할 때 맨 끝단이 어디야? 노즐이잖아, 노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노즐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압력도 안 맞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입경량이, 물방울 크기, 액젓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가장 큰 이제 디지노즈 같은 경우에 비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비산을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같은 데 물어보면 디지노즈 쓰세요, 디지노즈 쓰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해결 방법이거든. 디지노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방울 크기를 키워.
물방울 크기를 키워서 중력에 의해서 비산이 덜 되게끔 하는 건데, 그 물방울의 크기가 커졌을 때 비산은 줄어들지만, 눈에 보이는 비산은 줄어들지만, 그럼 약효가 동일하거나 더 좋아지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약을 디지노를 써서 입경량 크게 하면 당연히 비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약효는 오히려 훨씬 더 떨어져. 그러니까 디지노를 뿐만 아니라 이 압력에 맞지 않는 XR 노즐이어도, 예를 들어서 015나 01을 써야 되는데 뭐 02, 02는 03을 쓰거나, 아니면 이 펌프는 01 노즐을 4개까지밖에 컨트롤 못 하는데 뭐 6개, 8개를 달거나 이러면 이제 해당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노즐에 걸리는 압력이. 그럼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농약 효과가. 그러니까 노즐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내가 이제 예전에 강의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던 거가, 노즐에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즐 개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각 기체마다 펌프 용량도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개수나 수량을 찾아야 되고, 내가 뿌리고자 하는 액체의 크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노즐을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노즐. 게다가 이제 200~300원밖에 안 가는, 이제 원래 이 중국에서 나오는 노즐을 사면 기본으로 끼워 있는 이 플라스틱 노즐만 가지고 1년 내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러다 보면 원래도 그런 뭐 TZ이나 이런 노즐보다 이 품질 자체가, 그러니까 약이 뿌려지는 품질 자체가 월등히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닳게 되잖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또 유제나 이런 거 녹거든, 플라스틱이. 그러면 원래 새거 할 때도 품질이 떨어졌는데 사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품질로 이제 약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눈으로 보기에는 물방울이 크게 이제 막 쏟아지다 보니까 우와, 약 잘 나오네, 막 쏟아지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제.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눈에 보이기에는 막 쏟아져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약 효과는 훨씬 더 떨어지는 쪽으로 방지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제.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냐 아니면 실제 방지 효과냐를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노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이제. 물론 이게 일반의 오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관인데 방제를 정말 잘하는 교관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나도 교관 자격증을 이제 17년도에 따놨기 때문에 어디 교육원에 교관을 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그 사람 잘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농민물이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이 교관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관이 방제를 했을 때 일반적인 방제사도 방제를 잘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은 난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동차 면허 학원에 그 코스를 잘 돌게 하는 교관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관을 한다고 해서 뭐 트럭 운전을 하세요라면 트럭 운전도 하고, 덤프 운전하면 덤프도 하고, 카레이스 선수도 해보세요, 이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 분야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일반의 오류고, 근데 물론 그분들 생각에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방제라는 거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로 이제 수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수료생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방제 경험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방제단은 매년 이제 적을 때는 한 50명, 많은 데는 200명 넘게 방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꼭 교관이나 원장이신 분들, 내가 어디 교육은 원장인데, 내가 어디 교관인데 테스트 한번 합격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 10명 중에 9명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말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실제로 방제나 비행 실력이나 뭐 내가 이제 농약이나 이런 거의 지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합격하시면 단 한 분도 없다. 이런 건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론 방제를 하다가 이제 드론 교육을 차려서 원장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진정교육이나 사설교육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지만, 처음부터 내가 교관이기 때문에 합격해줘라, 뭐 원장이니까 테스트 안 보면 안 되겠냐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실력이 없더라는 거지 이제. 그리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그런 게, 대부분 이제 방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방제 전문 하다 보니까 2달 정도만 해도 보통 한 6~7천 정도 벌거든. 그러니까 굳이 비수기에 교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뭐 촬영을 하든 뭐 측량을 하든 아니면 드론 제작을 하든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뭐 한 월급 200~300 받으면 다시 또 드론 교관을 한다, 이게 좀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교관을 하질 않아.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뭐 처음에 말했듯이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이 교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교관이라서 방제를 잘한다 이거는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이거는 명확히 말할 수가 있지. 이게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도 알다시피 내가 드론을 만들어 팔잖아. 그러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방제 현장에 나가면 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동네 청년분들이 이제 내가 드론을 이렇게 면허를 따서 하려고 하는데 뭘 샀으면 좋겠냐. 나는 항상 그러거든. 그냥 DJI 거 사세요. 왜냐면 이게 자가농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상 정말 내가 농사를 많이 진다 하더라도 1년에 2, 30만 평 이상 방제를 하는 경우 거의 없어. 거의 없고 그렇게 방제 딱 끝나면 6개월 이상 또 기체를 놓고 계시거든 손에서.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정도 실력이 나와요. 또 안 나와 또 이제 한참 또 헤리시다가 방제 중간쯤 돼야 이제 그래 옛날에 이렇게 날렸을 때 이제 실력이 올라오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 방제가 안 되는 거는 오히려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지금 DJ 같은 경우에는 뭐 액젓 크기라든지 뭐 분사량에 따라 분사량 아무리 낮춰도 분사 압도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자동 방제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냥 DJI를 하시는 게 맞아. DJI 하시는 게 맞고 우리처럼 이제 비행 실력이 좀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예전부터 방제를 해왔거나 이런 분들은 자동 방제를 대부분 안 쓰시거든. 이제 안 쓰시다 보니까 좀 보는 좀 달라지겠지. 그 정도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자동 방제도 필요 없고 내가 액젓 크기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펌프나 노즐 개수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최대한 저렴하고 최대한 튼튼한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근데 방금도 질문했듯이 이제 막 면허를 따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DJI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 좀 단점이란 거가 DJI가 라인업이 뭐 T10부터 T10, T16, T20, 지금 T30이 있고 지금 이제 T20, P40P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같이 팔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은데 그러니까 T16으로 완판시키고 T20 들어오고 T20 완판시키고 T30이 들어오고 이것도 완판시키고 다음 모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지. 나는 이 정도 강한 게 필요 없고 나는 1톤 트럭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15톤 트럭을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1톤 트럭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15톤 덤프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 좁아서 차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 드론도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차가 커지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적정한 크기, 내가 원하는 작물, 내가 주로 하는 작물, 내가 농사짓는 규모 이거에 맞춰서 맞게 사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DJI 사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난 DJI 대리점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DJI 대리점이라면 총판하고 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6년째 방제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대학이라든지 뭐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농민분들이 거의 빼먹지 않고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이제 뭐 예전 우리가 언제부터 농약 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했냐, 그리고 농약을 언제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줬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기존 관행 방제, 지금 물론 드론도 이제 관행 방제 취급을 당하지만 촛대를 들고 하는 이런 방제 같은 경우에 보통 뭐 400배, 뭐 800배까지도 이제 희석을 해서 뿌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뭐 약을 많이 하든 아니면 뭐 좀 잘못 섞든 뭐 온도나 이런 기후나 이런 게 안 맞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원액에 비슷한 수준의 약을 뿌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방제를 하면 드론 방제가 약값도 한 30%가 덜 들어가야 맞거든. 근데 이상하게 약값도 더 들어가고 드론값은 드론값대로 들어가고 또 사고도 사고대로 나고 뭐 이런 문제로 내가 드론 왜 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내가 또 연습도 좀 하고 아니면 연습이 부족하면 뭐 그런 내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자동 방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구비를 하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작물에 원하는 약재를 제대로 뿌릴 수 있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내 손을 튜닝을 하든지 기계를 튜닝을 하든지 뭔가를 튜닝을 하든 해야 돼.
그렇게 돼서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배우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교육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도 그랬던 거가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농사를 안 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 사람이 농사를 져야 되는 면적은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첨단 기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용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쓰느냐 그냥 흉내 내느냐에는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지. 근데 뭐 실상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에서 이게 방제 방법들, 뭐 노즐 종류, 뭐 약재 선정부터 뭐 약해가 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약은 어떻게 뿌리면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만 좀 알아도 좋은데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밖에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일반인들은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90% 이상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습득을 하고 있고 그 잘못된 정보를 또 재생산해서 또 더 잘못된 정보로 또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항공방제 시장이 되게 솔직히 개판 5분 전이거든. 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깝고 그렇지 뭐.